가끔 유튜브 틀어놓고 딴짓하다 보면 이런저런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중에 어떤 영화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문득 들었던 생각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남은희 씨가 주연했던 그 I Can Speak라는 영화 소개 영상이었는데 보다 보니까 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정리를 했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 영화 소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영화 속 주인공의 실제 모델이었던 이용수 할머니께서 증언을 하시는 실제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너무 부끄럽지만 이걸 말하기에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나는 이 말을 해야 된다라고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이 위안부 할머님들이 증언을 하기 위해 내신 용기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이분들이 당연히 피해자이고 이분들이 피해자라는 거를 아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살던 시대는 달랐어요. 이분들이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이분들은 인생의 대부분을 피해자가 아닌 어떤 존재로 살아오셨어요. 그 일을 겪은 건 내 잘못이고 내 수치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옛날에는 피해자, 가해자 이외에 또 다른 제3의 존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피해자보다 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가해자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절을 다 살아내고 그런 세상을 살아오신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내가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진 세월을 겪고 나서도 이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게끔 만드는 건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게 살고 싶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지금의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서. 이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는 보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인정을 원한다고. 그게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었고 본인들은 전적으로 피해자였다는 거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평생 그 시절에 묶여서 살고 있는 나를 그 묶인 거를 풀고 지금이라도 지금의 나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들의 아픔에 비하면 너무도 하찮겠지만 저도 뭐 그런 시간이 있었고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겪게 되면 어떤 경우는 그 시간에 내가 묶여버리잖아요. 몇 년이 지나든 몇십 년이 지나든 나는 그 시간 속에서 살고 있어요. 내가 몇 살이 되어도 어떤 면에서는 나는 그냥 평생 그 시절의 나인 거예요. 내가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야지만 나는 비로소 지금의 나로, 그 시절의 내가 아닌 지금의 나로 살 수가 있어요. 그 할머님들이 그 시절이 좋아서 뭐 계속 떠올리고 싶어서 그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비로소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만 나는 이제라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는 게 아닐까요? 이런 일련의 생각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근의 경험이 또 영향을 미쳤는데 며칠 전에 조문을 다녀왔어요. 아는 언니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다녀오고 나면 나한테도 비슷한 일이 생기는 상황을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나이가 이제는 그런 일들을 늘 좀 염두에 두고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때니까 이게 마냥 막연한 상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비슷한 상황을 상상을 해봤는데 아빠한테 참 고맙더라고요. 제가 이제 와서 아빠한테 참 고마운 게 아빠가 지금까지 살아준 거예요. 만약에 아빠가 뭐 10년 전에 아니 한 3, 4년 전에라도 돌아가셨으면 저는 평생 아빠를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 그 어린 시절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 생각을 하니까 아빠한테 되게 고맙더라고요. 만약에 아빠가 내가 아빠를 용서할 수 없었던 10년 전에 돌아가셨다면 저는 그냥 평생 그 한이랑 상처를 마음에 품은 채로 빈소를 지키면서도 아마도 울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이제는. 저도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아빠도 변해가고 나도 변해가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젠 아빠를 좀 품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과거는 이제 과거에 두고
내가 진심으로 이 사람을 걱정하고 좀 위하고 또 1년에 2번 정도는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할 순 없죠. 그냥 저 혼자만의 마음이니까 그런 상태가 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문을 다녀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빠한테 참 새삼 고맙더라고요. 아빠, 내가 아빠를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살아줘서 참 고마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이건 우리 아빠는 절대 알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생각조차 알리고 싶진 않아요. 상처가 될 테니까. 그래서 아빠가 내가 그 지난 시간 동안 어떤 마음의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는 그냥 아빠가 영원히 몰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끔찍한 상처를 안고 사는 동안에는 영원히 그 시간 속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삶의 모든 순간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인생 내내 그래 왔어요. 그리고 그 언제나 죽음을 바라는 그 생각이 이제는 나한테 마치 세뇌가 된 사이비 종교의 신도처럼 나의 뇌 속에 그렇게 깊이 박혀버려서 틈만 나면 자살 사고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생각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병원을 다니면서 그리고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아빠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 잘못된 그 모든 시간들을 되돌리는데 30년 정도 걸렸네요. 참 긴 시간인데 또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또 어느덧 그냥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지금 예전에 저랑 비슷한 그런 상처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는 날들을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언제 저 사람 같은 그런 시간이 올까? 난 언제 30년이 지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요. 내일이 지나면 모레가 와요. 그렇게 이제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우리가 인생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어제도 생각하지 말고 내일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오늘 현재만 집중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서 언젠가는 원래부터 여러분의 것이었던 마음의 평화나 행복을 되찾으셔야죠.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은 운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아빠는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본인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게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였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도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예전에 본인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던 거고 저도 그렇게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악한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여서 그런 답이 없는 부모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다르니까 제가 이런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일단은 무조건 부모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절대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꼭 나를 그런 사람들로부터 분리를 하세요. 그래야 새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 근래 어떤 경험이랑 우연히 유튜브에서 본 어떤 영상들로 하게 된 생각을 두서없지만 대충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제가 되게 부족하게 얘기했지만 어떤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상처받은 모든 분들이 그 시절이 아니라 지금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